국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힘써주시는 군수님, 군의원님, 도의원님 및 각 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 군수님과의 주민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거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성 8기 가평군정을 이끌고 계신 서태원 가평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진모 부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가평군의회 강민숙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임강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가평군의회 최원중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용준 대한노인회 부면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두엽 이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병만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한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옥자 새마을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성희 지역사회 보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지선 농업인 단체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 착각했습니다. 정지선 다리설비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태환 농업인 단체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순내 의용소방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교섭 옥동 1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수영 소법 1,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충원 소법 1,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우철 화학 1,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범 도대 1,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평군수님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단상으로 나와 바로 2457 이옥자. 기하께서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다른 지역사랑을 바탕으로 힐링과 행복, 하나 되는 가평 특별군 실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월 10일 가평군수 서태원. 북면 선일로 169 최수용.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남다른 지역사랑을 바탕으로 힐링과 행복, 하나 되는 가평 특별군 실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월 10일 가평군수 서태원. 네, 인사하겠습니다. 자요. 네. 교수님과 주민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내용이나 군정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신 후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며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과 참석해 주신 군청 국장님 및 담당 소장님께서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일 이사. 해주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두 가지 건의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공약하신 안보공원은 어떻게 계획이 돼가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저희 여기 면사무소에 뒤에 전망탑이 추진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계속 또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 공원 도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그게 지금 공원이 되면서 배수로 관계가 사실 엄청 취약한데 거기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좀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마우신 최만경 우리 의회 부장님, 주민자치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도 인사를 먼저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공연을 보면 항상 마음이 푸근해요. 그리고 이렇게 뵙게 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국면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로만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오면은 진짜 푸근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국면을 이끌어갈 현 세대의 사람들로서 국면 발전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대표분들께서 뒤에 우리 조규관 경제산업국장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장창순 건설도시국장도 함께하고 있고, 권태순 상소사업소장, 박문식 팀장, 그 다음에 이해건 자생정부장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면이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 주셔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행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평구는 인구 소멸 위기지역, 지방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 뜻이 뭐냐면은 가평군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좀 지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살려내고 다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지도자님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시골이라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도 있고 있지만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슬로건도 힐링과 행복, 하나 되는 가평특별군을 정한 이유가 정말 힐링과 행복을 통해서 가평군민이 하나가 돼서 이 길을 극복해 나가는 특별한 가평군이 되자라고 해서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현 시대의 지도자님들께서
자연 좀 응원과 또 성원과 그리고 격려 그리고 잘못됐을 땐 또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님들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wen경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안보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친구를 사귀거나 막 이렇게 할 때 사실 대학교 유치하자고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대학교라는 친구는 절대 우리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친해지려면 대통령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면은 강한 규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연을 경제로 꼽히는 도시 가평이라는 게 가평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서울서 속초까지 이제 90분이면 고속전철이 뚫려요. 그건 가평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가평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다가 전망탑 부분도 이렇게 국면 주민들이 애써주셔서 잘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는 약해요. 그래서 미영양가 안보공원을 거론한 이유가 순수하게 안보공원이 아니라 관광안보공원을 이렇게 명칭한 게 사실 가평구는 특히 북면은 찬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가 와도 꼭 가평 들렸다 갈 정도로 미국 찬절기, 호주 찬절기, 캐나다 찬절기, 뉴질랜드 찬절기가 많아요. 이거를 그냥 찬절기로서 놔둘 게 아니라 이거를 관광상품화해야 되는데 이 기념비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가평을 발전시켜야 된다. 북면을 갖다가 손님을 끌어들여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연영강 관광안보공원을 했어요. 근데 실제 제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공원입니다. 관광공원인데 안보자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사실 가평은 재정이 1년에 800억의 분세가 이 800억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큰 어떤 관광공원을 만들려고 하면은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국면서 받아올 수 있는 거 관광공원 하겠다고 국가에다 요구하면요 10원 한 장 안 줘요. 그러면은 우리 국면만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려면서 돈을 받아오려고 하면 보험부를 받아가야 돼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보험차에서 보험부로 습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힘이 실어졌었고 또 제가 그전 보험지청장이랑 그 지청장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관광을 좀 하겠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가오고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그래서 단지 안보자를 넣는 이유는 이 예산학법 때문에 그러는 거고 진짜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현 시대에 사는 여러분 지도자님들께서 그 이름을 명명하실 거예요. 아주 예쁜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관계부처의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가평군 의회 강민수 부의장님이나 최원중 의원님이 이제 적극 응원해 주셔서 금년도 1회 추경에 2천만 원의 예산을 갖고 타당성 조사를 먼저 들어가야 돼. 그때 주민분들의 의견을 쭉 들어서 갈 건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획 잡았던 안보공원의 뜻은 거기다 뭐 안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문화예술이 접목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광객들이 그냥 패싱해서 속초나가겠다 다 넘어가면 보면 진짜 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 볼 수 있는 것도 관광객들이고 그 관광객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그 속에 문화예술 레저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쉽게 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 환경만 갖고는 이제 뒤쳐져요. 그러면 문화가 따라줘야 돼요. 카페에 가면은 멋진 예술품이 있고 카페에 가면 또 이런 놀이 시설이 있고 이런 게 이제 홍보가 돼야 찾아오고 구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식당도 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그 의견을 그 학교 교수들 이렇게 만나면서 어떻게 했는데 대학교 졸업생들 그 예술품들을 조각품들을 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여기 공원에다가 쭉 이렇게 차곡차곡 공연에다 까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조각품을 사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그 거기 가면은 수많은 예술품들 또 자기가 작품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내 작품이 카페에 가면 있다, 공연에 가면 있다. 그래서 그 작품 보러 수많은 사람이 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쪽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가야 돼요. 손님을 끌어들이는 거는 문화예술이 가미되지 않으면 손님을 못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강강안보공원이라고 이렇게 명칭한 거는 국민의 특성상 안보에 대한 그런 기념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관광으로 끌어내줘야 되는 부분이고, 올 3월달에 의원님들, 군의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2천만 원으로 타당성 영역조사가 나온 결과를 갖고 이제 저와 군의회 의원님들과 또 국면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같이 중앙부처를 같이 다닐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얼추 계획은 잡혔는데 타당성 영역조사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망탑 관련은 올 6월 달에 이제 전망탑이 이제 완공이 돼요. 작년에 다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작년 재작년서부터 한 3년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 내년 6월에 마무리됐고, 거기에 이제 배수로 관계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은 바로 실무부서 뭐 현장 좀 보고 해서 저도 같이 나와봐서 여러분들과 같이 배수로나 이런 부족한 부분 마무리 짓도록 꼭 하겠습니다. 네. 그 전망탑 밑으로 순환도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어떤 관광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순환도로에 대한 어떤 그 밤에 어떤 네온사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 담당 부서에 좀 신경 써주셔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경관 조명 관계도 같이 함께 검토하도록 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동일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만 체육회장님. 네, 북면 체육회장 민병만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군수님께서 이렇게 북면을 방문해 주셔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 75번 국도 거리인데요. 이게 참 제가 그 4차선을 마장리 거정 뭐 인터체인지와 우리 해가지고 참 북면에서 가슴이 들떠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 막 참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차선이 참 안 되고 이제 나중에 참 마무리가 도로시설 확장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이 지금 올해 쉽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43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유효한지 궁금하고요. 이게 뭡니까? 상당히 우리 북면 주민들은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똘똘 뭉쳤습니다. 요즘 궁금해가지고 저보고 좀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또 군수님을 뵙게 돼서 질문 드립니다. 가평 목동간 북면 75번 국도에 대해서는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거의 진행됐던
상징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우리 지도자님들의 승리고 분명 명민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4차선 건의도 많이 드렸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4차선을 결정냈는데 중간에 이제 선형개선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국토부 가서 이제 그 원영장과 관련된 국장도 만나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안 됐더라고. 근데 얘기를 했어요. 당초에 4차선 해주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해달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기재부의 선형 개선 사업으로 이제 결정이 거기서 승인을 그걸로 받았어요. 근데 정말 국민 명민들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면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갈 때는 좀 그동안 뭉쳐서 움직여 주셨듯이 또 뭉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막 흩어지면은 개인의 어떤 이익에서 막 흐트러지게 되면은 정말 당초에 목적했던 거를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요번도 약간 그런 케이스가 영향이 좀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인데 선형개선 사업 480인가? 그거 그대로 유효하고요. 올 2월 달에 설계자가 이제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면 설계 끝나면 내년 6월 정도면 설계가 완료돼서 그 다음에 보상 들어가면서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요건 선형개선 사업은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건의했던 거는 정 그러면 가서서 마당리까지만 들어 20리 마당리까지만 이렇게 4천 해달라 그러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걸 다시 바꾸려고 그러면은 기재부 가서 아주 그게 또 흔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건의는 들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은 분명히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도로 선형이 바뀔 거예요. 네, 여기 주말이나 한낙철 그런 때는 아주 만성적인 교통 체질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시간을 좀 앞당기시더라도 우리 국면이 잊지 마시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답답하잖아요. 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가서 답답하고 내용 파악했어요. 그래서 올 2월달에 설계가 선정되면은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75번부터 당초에 우리 국면 명민들이 원했던 만큼 아주 큰 도로를 원했었는데 그래도 70%는 얻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뭉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국면 명민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또 한번 뭉쳐서 그걸 못하게 좀 막아주시고 또 선량한 우리 국민 면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 현 시대를 이끄는 국민의 지도자들이 뭉쳐주셔야 일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75번부터 설계 들어갈 때 그때도 좋은 의견을 좀 주셔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영준입니다. 저는 노인 문제로 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제 지금 면상서가 이렇게 높게 쉽게 잘 지어놓는데 우리 노인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면의 노인 인구가 약 한 30%, 40%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네들이 버스 타고 와서 여기 면상서까지 걸어오려면 무척 힘듭니다, 사실. 그래 일전에 우리 각 마을 경로당 회장님들과 저와 같이 건의서를 한번 위원장님한테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그래서 답답해서 군주님한테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도 걸어서 저 앞에 계단으로 올라다 보니까는
올라오면서 대화를 못 올라갔어요. 나무 깨끗하고 바라면서. 그래서 거기다가 올라갔는데 역시 또 심해요. 또 그랬다 해서 이 자리에서 멀리 버스 정도서부터 역까지 돌아오자니 너무나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노인네들한테는 무척 힘든 일입니다. 사실 위원상사의 행정일을 보러라도 지금 북면에는 노인인구가 좀 40여 %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앞으로는 아마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 생각에는 저 가이당 앞에 겁니다. 좀 그걸 맞잡아 그래도 좀 테이블 가리도 좀 나아지시던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주시니까 이런 방법을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면에 그 노인의 인구가 40%라고 하니까 저도 많기는 많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45% 막 이렇게 생각해서 40%. 예, 그 면사무소가 이 높이 이렇게 짓다 보니까 야, 이 너무 높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 이제 올라가는 길을 그 엘리베이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얘기도 과거에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은 일단은 회장님 적극적인 검토는 제가 꼭 할게 했는데 가성비를 조금 봐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유지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해오는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조금이라도 검토도 좀 이렇게 나오면은 적극 추진을 검토해 볼게요. 근데 한번 전체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정 안 되면은 명사무소에서 우리 저 노인의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유엔에서 내려와서 모시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은 케이블카나 뭐 에스카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회장 맡은 박태환입니다. 저는 농촌에 워낙 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인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원활하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진짜 농촌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농사일을 짓고 있고 또 농사일을 짓다 보니까 일손도 딸리고 그래서 지금 농정가에서 각 농면에다가 이제 이 노동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저희가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요. 사실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렇게 좀 매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좀 해주셔야 이렇게 뭐 일선이 딸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정말 일선이 필요하면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걸 토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매칭이 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사실 그 캄보디아 프놈펜 같은 경우는 그 설악의 다일 공동체가 있어요. 이 종교 얘기를 해서는데 체비토 목사 같은 사람은 캄보디아에서는 신이에요. 아주 그분 말 한마디면 그냥 그럴 정도로 거기서도 이제 그 노동 인력을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노동부 장관도 직접 와서 하겠다 막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수요가 나와야 불러요. 근데 수요 신청을 안 하셔요. 농민단체 회장님 한번 이 사항을 좀 회의 때 전파를 다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수요 조사를 할 때 좀 요청을 하시고 또 요청을 하시면 꼭 그분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필요하신 만큼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두혁 협의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 협의회장 조두혁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서대영 군수님과 의원님들 또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박태환 회장께서 건의하신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군수님께서 다행히도 수요조사를 해서 인력 필요한 부분만큼 확보를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되고 있는지도 조차도 몰라요. 홍보가 잘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느 이제 농협의 회의를 보니까 농가에서 이거 바쁜 철에는 일손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고 웃돈을 줘서 외부에서 억지로 데려다 썼는데 이건 군 차원에서 뭔가 외국하고 외국인 근로자라도 좀 데려다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좀 일손을 덜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좀 농가들하고 좀 현황 파악을 좀 잘 해서 좀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좀 원활하게 농촌 일손 돕는 인력을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부연 설명드렸고요. 저는 생활용 SOC 사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예전에 하천 정비를 통해서 백두니 입구, 또 도솔천사 입구, 또 도대일이 용수폭포 여기 SOC 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SOC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행락객들 돈 안 내고 쓰는 사람들의 무질서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평군에서 미화원이나 읍면의 담당자들이 청소만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거기에서 장사를 해먹은 사람도 그 지역 주민이 불법이 됐든 뭐가 됐든 장사 잘 해먹고 여기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못하게 해놓고 어떤 외부 현수막을 일으켜버렸지 않습니까? 경기도 하천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하천입니다. 이곳은.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거 군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으면 관리 차원에서 각 속해 있는 마을에다가 위탁 관리를 좀 해주실 수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여쭙고요.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깨끗이 유지관리도 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마을 공동체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도 저희하고 자매회견 같은 관계로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두혁 이장협의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마을한테 입학하면 어떻겠냐. 그 부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내시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이 데크 도로 공공이 쓰는 이런 부분은 이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뭐 이렇게 주차장 만들어 놓고 어떤 시설 조금 만들어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검토를 좀 할 거고요. 대신 하천구역 내에 있는 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탁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 그 지역에 왔던 꾸준하게 자연스럽게 평온공원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법이 따라가질 못해요. 처음에 하천 정비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나중에 다 정리해놓고 나서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좋은 의견을 케이스별로 이렇게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일률적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국면에서 한번 그 강마을 이장님들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미래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선에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51이장 강덕희입니다. 별다른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요. 저희 마을 이제 지역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마을 251과 251이 그다음에 재령리 일부가 한약고 분사 보호지역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한 40여 년 이렇게 흘렀는데요. 마을의 어떤 발전이 일단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수님도 말씀 중에 그 균형 발전이라는 그 어떤 주제가 항상 나오는데, 그 균형 발전에 그 많이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삼계리, 목동 일부 이렇게 분사보호 지역에 묶여 있는데, 마을 SOC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외된 마을을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요. 우리 북면이나 아니면 가평군의 각 면단위 아니면 뭐 리단위로 각 국고라든가 도비, 뭐 군비라든가 이런데 SOC 사업을 뭐 근래 뭐 한 5년, 뭐 이럴 때는 뭐 3년 동안에 배정된 금액이 어떤 통계를 좀 내가지고 소외된 지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탄약고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는데 사실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지금 그 국방부에서도 많이 이제 유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격장 주변이나 이런 데는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탄약고 주변도 같은 맥락에서 이 간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윈이 움직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양쪽에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탄약고 그 부대에 가셔서 간단히를 좀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렇게 피해보고 있는데 니네는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래? 국방부에다 이렇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는 그 윈이 움직이는 게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장님 중심들을 이렇게 오셔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군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사실 소외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SOC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가평은 전역으로 풀어놓는 사업이 있다라면은 소외된 지역을 우선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개 다 국도비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거의 얼룩 반대로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이거를 딴 데로 못 빼요. 근데 가격은 전체로 풀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우선 소외된 지역을 한번 검토하도록 지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선 다르게살기 교수님이 이렇게 이 국민을 위해서 다 오셔갖고 운의원님들 그리고 각설과 국장님들 과장님들 오셔서 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토의하고 논의해 주시니까 조금 고맙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이게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1년에 2번, 3번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통을 이 이장님들도 그렇고 군수님 만나서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해서 1년에 한 2-3 번씩 해주시면은 이 군수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항상 이렇게 좀 나누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돼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 소통 창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하고 먼저 이제 당선돼갖고 당선 사례로 우선하고 제가 한번 건의드린 게 있잖아요. 그 서곡 1, 2 구간, 목동리 3구간이 버스가 다니는데 1차선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게 차가 밀리고 자칫하면 사고가 나고 이런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그래 이제 1차로다가 소곡 1, 2까지는 이제 사업비가 됐더라고요. 그래 그 구간이 어떻게 되는가 전체적으로 되는가 아닌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저 문의드렸습니다. 예, 작년 7월에 제가 국면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우리 정지선 회장님이 이 부분을 건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 설계비를 책정해서 설계를 지금 용역을 이제 1월달에 발표를 할 거예요. 서서 우리 강민수 부의장님하고 최원정 의원님이 같이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그 내용을 놓았어요. 놓는데 한 번에 다 뚫지는 못하고 일정 구간 들어가는 가장 취약한 부분만 먼저 해고 연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강민수 부회장님, 최원중 의원님이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작년 7월에 건의했던 거 맞으시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예산을 곧 이제 그 군청건설과에서 저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아마 상세하게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백균희 이장 정진환입니다.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지선 회장님하고 비슷한 거리상인데요. 저희 백균희가 그 입구에서부터 저 버스 정차까지 한 4km 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쉽게 말씀 올리면 그 백균희의 그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한 100m 더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길이 갈라지는데, 거기서부터 버스 정점까지 한 1.4km 정도가 됩니다. 거기가 지금, 도로 폭이 넓은 데는 4m, 좁은 데는 4m, 넓은 데는 한 6m. 그러니까 들쑥날쑥합니다, 도로 폭이. 올라가면서 1.4km가. 그래서, 그쪽이 이제 저희 백균희로 오면, 5반, 6반, 7반인데, A형 펜션들이 아주 일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도 많고, 또 이제 버스가 운영을 하는데, 버스는 이제 큰 차들이는 교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좀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마 여러 차례 건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좀 조속하게 좀 도로 확장을 한 1m 정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게 말씀을 조속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백등리 그 안쪽의 도로가 농어촌 도로로 이렇게 지정은 돼 있어요. 근데 이 농어촌 도로와 가평에 엄청 많아요. 네, 아주 엄청나게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을 이제 한 2, 4년 전에 다 그냥 다 지정을 해놨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사실 그 설계만 떠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요 군도 건설 5개년 계획이 이제 지금 수립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봐서 우선 순위가 선정이 되는지 그렇게 순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가능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그래서 그 순위대로 수요자가 많은 데가 우선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굉장히 폭이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을 우선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없지 않나 하는 것도 드는데 하여튼 전문가가 볼 거예요. 그때 순위에 좀 가능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대일리 입장입니다. 군수님께서 예산 문제를 말씀하셔서 마음이 무거운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명지산에 공사 중인 하늘 그림 구름다리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관광객이 이용하기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데크길에 들어서면 포토존 하나 없는 단조로운 통행로 기능 외에 명지 계곡의 특성을 특화시킨 관광 자원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공 중인 다리의 형태나 기능도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규모 면에서도 타 지역보다 현저히 작아 관광객의 유입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문제로 데크길의 연장 시공과 포토존의 설치 등 명지 계곡의 특성을 특화시킨 관광 자원화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게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도대리의 골프장 2곳과 대형 콘도가 현재 허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피서철 교통상황이 아주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논남 상판이간 지방도가 개설된다면 교통관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도로 개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계획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노선을 논남 상판이간이 아니라 논남 포천 일동으로 개설해서 47번 국도하고 연결한다면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제2 외곽 수란 고속도로하고도 접속이 가능해져 국면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셨던 도대일이 명지산에 하늘 구름다리하고 데크길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데크길은 요 설계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은 좀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공사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은 공사가 진행됐고요. 거기서 이제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또 국민 면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요 컨트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데크길에 어떤 특별한 어떤 시설이 없고 너무 좀 저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는 공사하고 감성을 끌어낼 수 있는 관광객들한테 이 감성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시설 밖은 안 돼요. 이 관광객들한테 딱 감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이 어느 공무원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민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작은 소품 하나에 감동 먹을 수 있게 그런 아이템을 이제 공사 끝나고 나서 이제 반성 부분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도대리 이장님하고 요새 펜션 업체들 이렇게 보면은 감성이 뛰어난 사장님들이 많아요. 무조건 감성을 끌어내야 되는데 예쁘게 만들었다고 해서 끌어내지질 않으니까 그 부분 같이 고민하는 걸로,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걸로. 너무 썰렁하면 안 되죠. 당연히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 논남에서
상판간을 가는 고속도로를 눈만 포천 일동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계속 공약에 놓고 자꾸 건의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은 군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존경하는 송기욱 후보님하고 했을 때 같이 이내원 같이 넣어서 가자라고 같이 의견 소통이 돼서 그래서 같이 공약을 넣어서 가는 건데, 도에서 꿈쩍을 안 하는데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논남하고 포천하고 넘어가는 이 상판이 가는 이 길을 명분을 이제 조금씩 축적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약을 놓고 김동연 지사님 공약 내용에 이 내용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넣어달라고 양쪽에서 같이 넣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순위가 맨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해서 끌어올려라는데 순위 자체가 밀려져 있어요. 밀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느껴야 돼요. 수요가 약간 어떤 명분상이 좀 부족하다라고 도지사 인수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이는 했는데 들어가 있긴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사를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갈 거고요. 언젠가는 꼭 만들어야 되는 도로라 포천 일도까지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면은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상판까지 넘어가는 게 크세요. 그렇게 좀 추진토록 하는데 이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리고 골프장 2곳 대형 콘도 이거 같은 맥락이죠. 예. 또 두 분 의원님 좋은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회관이 사실 한 40년 정도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회관 자체가 지금 금도 많이 가 있고, 지금 먼저도 사실 비가 새고 그래서 위를 씌웠다마는 그거 자체적으로 지금은 또 노인분들이 늘어남에 있어서 밑에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많거든요. 주방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좀 신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정목리 논남이라는데 지금 학생이 지금 4명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차 시간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시간을 좀 차라리 어른들은 좀 늦게 다니더라도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맞춰서 좀 그걸 어떻게 변경을 좀 해주시던가 아니면 좀 그걸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군수님이 좀 어떻게 실현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단은 회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하고 수요하고 한번 담당부서 보고 나가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검토하도록 제가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새로 이 신축을 해야 될 것이고 보수보강으로 정리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9년 전에 제가 이장을 볼 때 또 그게 돼 있었어요. 한번 들어갔었어요. 비도 막 그때 새고 많이 막 그래서 전체가 다 젖을 정도로 이랬는데 사실 1층도 지금 금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좀 나와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이장님 말씀드려보는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 실무진들이 나가보고 또 구조적인 검토도 한번 해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요. 이 찻시간 지금 우리가 그 국면이 이게 돌아가지 않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지역 형상을 띠고 있어요. 시간 조절이 아주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교통과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 버스가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적자를 군에서 계속 메꿔주고 있어요.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고 메꿔서라도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찻시간 조절이 육개월민이 다 막 힘들어해요. 그 최상의 방법이라고 해서 재작년에 그 노선하고 노선표, 버스 번호표까지 해서 만들었던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시키도록 할게요. 그 보건소 자리하고 그 회관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보건소 자리가 12월 9일 날 그 화재로 인해서 전부 다 전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지금 벌고 나면은 그 자리가 그 공터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그 노인분들이나 우리 청년이나 좀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좀 기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권유를 하항이 옛날 보건지소가 탁되는 거죠? 그거 없어졌어요, 건물이? 거기에 운동기구가 필요하시다. 네. 거기가 중심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도 뚝방으로 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는 데가 딱 많은 자리거든요. 예, 흠잡을지는 모르지만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목동 1위에 그 상수도가 올라가다가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됐냐 하니까 동의서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사실 이분이 국내에 사지 않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캐나다 가서 산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군에서 어떻게 좀 해줘야지 저희는 뭐 개인정보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최대한 좀 이걸 정리를 해서 진짜 뭐 의회에서 좀 뭐 우리 뭐랄지 그거를 좀 각종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이걸 해야지 우리 한 85세대가 그 불편해, 그 생활용수가 어떻게 불편해,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길이 있으면 빨리 좀 해결 좀 해줬으면서 권유를 드렸습니다. 저기 권태승 상소사수장님 대신 답변을 좀 해주시죠. 부분인데요. 이게 다른 마을에도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법률 자문까지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개인 상수도일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시설권이라는 게 좀 일부 인정이 돼서 어느 정도 사용료를 내고 그 이제 사용하는 그런 법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쪽에 수용가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그 토지를 통과하지 않는 다른 노선이 있는지 한번 현장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묻는 관계로 작년에 이제 가을에 자라선 남도의 꽃축제 한참 진행될 때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유모차가 들어갔다 딱 나오는데 세 대를 봤어요. 야, 애기를 보는구나 라고 가서 뛰어왔더니 애기 놓고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국면 와서 느꼈던 거는 애기를 못 봤어요. 내가 진짜 이게 이제 진짜 국면이 이러다가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 지도자분들이 잘 해주셔야
국면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작은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그리고 부당한 대우보다 선량한 국민 명민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가평군이 약간 사실 가평군 칭찬이 굉장히 인색해요. 사실 근데 칭찬 안 해도 괜찮아요. 칭찬만 안 하면 어때요? 근데 헐뜯어요. 이게 진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헐뜯어. 그냥 이유 없이 헐뜯고, 그리고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양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 이게 나중에 돌아가서 진짜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거 정말 지도자님들이 그런 거는 끌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주시고 그렇게 좀 국면을 이끌어 주시자 헐뜯지 맙시다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그냥 그래서 국면 와서 아기를 못 봤다는 얘기가 잘못 들어갔어요. 경기도 의회에서 정말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임강현 도의원님이 항상 그러셔요.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 다 끌어오신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 격려에 박수하고 우리 또 신년 각오를 한번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과 관광위 부위원장 임강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배석하게 도와주신 선택해주신 서태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여러 간사장님 또 각 이장협의회장님, 이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반갑습니다. 북면은 먼저 생활형 SOC 사업으로 먼저 이재명 도지사로부터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두용 이장님이 지적하는 것 같처럼 뒷후 관리가 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는 우리가 방북로 오솔길 힐링길을 놓고 봐서도 이쪽 풀이 작아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게 제가 작년 여름에 확인한 겁니다. 이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사업을 벌렸을 때 사업의 후 피드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기초 실시 설계에서의 큰 믿습니다. 사업을 집행을 하고 돈을 업자가 벌어가고 고통은 지역 주민이 받아서야 이것이 어떻게 생활 SOC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0억을 받았네, 80억을 받았네, 우리 마을에 뭐가 들어오네 하고 이장님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그 사업의 실시 설계와 기초 계획에 있어서 후 사업 관리가 하겠습니까? 아울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25년도 경기도 체전을 우리 존경하는 서태원 교수님께서 상당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또 문체위 부위원장으로서 이거는 숙명이다 할 정도로 나름대로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평군에 26년도 생활체육까지 도체전이 유치된다면 특히 북면은 우리 가평 6개월면에서 아주 힐링 선수들이 이번에 또 멋진 운동량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북면은 6개월면에 선도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숙박시설과 인프라들이 그런 체전에 좀 더 되신다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사회 북면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6개월면 중에 nom도랑 꼬랑에도 관광객이 앉아있다는 곳이 북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가평까지 나가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광을 거저 얻은 게 아니라 여러 이장님들, 분야의 모든 분들이 북면의 앞을 바라보고 그만큼 서비스와 환경 개선에 노력하신 덕입니다. 왜 상하면 저쪽 조정천에는 손님이 없었을까요? 이는 북면 여러분들의 단합된 그 모습과
그 손에 잡은 그 곳이 그런 결실을 이뤘습니다. 이로써 이런 생활련 SO 사업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잘 연구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적지는 서남면보다는 저는 북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멋진 힐링 공간을 우리 서태영 교수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예산 부분에서는 지역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향후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가평 도의원 상담소에 항상 오셔서 상담하시고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체전을 가평군 전 지역에서 이뤄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 결정이 금년 4월에 결정이 납니다.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그 가평 국면을 위해서 그리고 저한테는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박민수 부회장님 정말 예쁘죠? 네. 한번 말씀.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북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현장에 나오셔서 의견 청취를 해주고 계시는 우리 서태원 군수님과 우리 행정부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이진목 위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모시고 4년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삼거리까지 짧은 200m지만 4차선으로 확장도 했고 체육공원도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 6월에 완공될 스카이 타워도 진행을 했고 SOC 사업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많이 더디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12분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도 다 하시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받들어서 우리 서태원 교수님과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과 실무부서 과장님들과 잘 소통하면서 지금 주신 의견들이 좋은 정책으로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최원종 의원과 그래도 국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좀 표현을 올해 지금 본 예산에 우리 국면 그 예산이 7억 9,200만 원 썼거든요. 지금 이것은 본 예산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평읍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많아요. 네, 그 정도로 우리 군수님과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국면이 그동안에 조금 뒤떨어진 부분들을 채워가고 빨리 좀 더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늘 함께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 북면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민선회계 들어서서 그 경기도 시장문회의를 제가 많이 가요. 근데 회의가 굉장히 잦아요. 왜 잦냐면은 이번에 한 4사람, 5사람 빼놓고는 싹 다 초선이에요. 초선 의원들이라, 초선 자치단체장들이라 그냥 자주 모여서 소통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큰 시장님이 저보다 2살 어린 시장이 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군수님 자고 일어나니까 가평만한 인구가 늘었어요 이래요. 근데 그거를 요 수료권을 취구해 놓은 게 다 들었어. 그냥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탁 눌러서 그랬어요. 여기 시장 군수님들 시장이 높아요? 군수가 높아요? 그랬더니 경기도는 군수가 굉장히 기해요. 실제 군수를 인정하는 건 2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들이 웃으면서 군수가 높아요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장님한테 까불고 있어 그랬어요.
그런 뜻이 이제 하기에게 흘러가는데, 제가 시장공사에 딱 갔더니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가 그랬더니 제가 중간 이상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젊어졌는데 가수문도 진짜 가수문 역사에 이래 최고 젊은 군의원님, 진짜 뭔가 진짜 발로 뛰는 진짜 우리 최원중 의원님 많이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최원중 의원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앞서서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간단하게 토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면의 진실된 그 발전이 꼭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이제 강민숙 부의장님하고 저희가 먼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만 기대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같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자리를 만들어야겠죠. 아까 바르게 살기의 정지선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간담회가 많이 가져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 회장님이신 정명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이 국면에 지금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거기 올라오실 때 거의 다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몇 번 쉬었다 오셔야 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수요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면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필요하다면 저희 군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꼭 주민의 편에서 집행부와 조율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문덕 장군 얘기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울지문덕 장군의 산수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한국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국민 면민들한테도 꼭 말씀드릴게요. 국민 면민분들이 얼마나 인성이 좋고 진짜 화합이 잘 되고 하면은 절대로 남을 칭하지 않아요.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당하지도 말아라는 거 부탁드리고, 울지문덕 장군이 하는 내용이 한 말이 남을 칭하지 마라, 그렇다고 당하지도 말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진짜 국면이 없어지지 않게 여기 계신 현 시대의 지도자들의 노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간담회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2023년 군수님과의 주민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